네, 수요일장이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실적뿐 아니라 정말 많은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던 날인데요. GM 회장이 방한해서 삼성, LG 쪽과 배터리 전장 쪽에 협력 논의를 한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 실적 카카오뱅크, CJENM, 에코프로, 제주은행은 좀 안 좋은 실적이었지만 정말 많은 기업들의 또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오늘 장 반영됐습니다. 인수합병, 그리고 또 수주 이슈까지 쭉 반영을 했죠. 오늘 장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지 마감의 정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석 투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 코스피가 2610선 부근에서 끝났습니다. 코스닥은 810포인트 선 재차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장의 한마디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오늘 한마디는 좀 길어요. 잘 들어주세요. 2600 이상에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매수 유동성 연속적 증가 더하기 에코프로 48만 원부터 저점 상승 지속 더하기 자동차 추세 유지가 중요입니다. 네, 장 막판에 코스닥에도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러면서 현선물 모두 외국인 오늘장 사주는 모습이었고요. 2600선 이상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러한 기준들, SK하이닉스가 보합 마감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오늘 흐름이 다 좋았습니다.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한마디에 나와 있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기서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2600 요 자리에서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2600 전투가 이제 벌어졌는데, 요거는 작년도 9월달 요 2600 요 자리에서 전투가 있었던 자리죠. 여기서는 반도체가 생존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자리입니다. 제가 시장의 중심은 반도체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2023년도 9월 중순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때가 이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이제 후발로 바뀌었던 지점이 저 자리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무너졌다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2024년도 1월달 여기서 이제 다시 무너졌는데 이때가 이제 그 삼성전자 이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어닝 쇼크 나왔었던 자리입니다. 4분기. 그때부터 이제 시장이 꺾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 3월달 물 건너갔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중동 전쟁 확산, 그 다음에 대북 관련된 좀 리스크, 김정은의 어떤 강경 발언들, 전쟁 관련된 강경 발언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심리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면서부터 2,430까지 이제 떨어졌던 거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2,500 이 구간에서는 이제 매수 의견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2,600 이 올라오는 기간. 이 구간에는 이제 자동차가 이제 저 PBR 관련된 요 열풍으로 인해서 은행이라든지 생보사, 금융지주사, 철강, 그러니까 BPS가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기업들인데 요거에 대한 좀 디스카운트가 시장에서 이제 부양책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이제 자금이 따라붙었던 거죠. 그래서 요 2,600이라는 자리는 야, 대한민국 너희들 한 100조 정도 벌었을 때의 밸류로 내가 그동안 너희들 평가를 했었는데 어떻게 이번에 한 120조 정도 밸류를 한번 가볼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어떻게 내가 레벨업 한번 시켜줘?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내가 심사를 지금 진행 중이야. 코스피 2600 전후로 해서 내가 심사를 진행 중이야. 이게 이제 머니가 이제 우리에게 좀 해주고 있는 이제 메시지다 이거죠. 그래서 2,500에서 2,600까지는 자동차가 그 역할을 했으니 이제 2,600에서 중요한 역할을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 여기서 내가 등락부침을 보이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일단 너희들은 하락은 없어. 내가 신호를 줬잖니? 일단 시장이 하락으로 가려면 누가 죽어야 된다고 했어요? 반도체가 죽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쪽에서는 자금이 이탈된 게 아니거든요. 나머지 쪽에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지 중심지는 건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배터리에서 제가 한 종목을 집었죠. 종목들이 되게 많잖아요. LG 엔솔도 있고 삼성 SDI도 있고 LG화학도 있고 포스코. 근데 딱 한 종목 골랐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부터죠? 48만 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수많은 종목 가운데 딱 한 종목을 골랐는데 그걸 추려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이 여기에 제일 먼저 들어와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트럼프 관련된 뭐 정치적인 좀 이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연방법원과 관련된 이 부분이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키는 요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배터리와 관련된 뭐 GM의 협력 이런 거는 메인 이벤트는 아니라고 좀 봐요. 만약에 그거 있었으면 진지하게 올랐어야죠. GM과 관련된 게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니네. 그게 아니라 투자 심리를 바꾼 거예요. 예, 에코프로가 48만 원에서 방어를 계속 해준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다 이겁니다. 나 48만 원 째기 싫은데 너희들이 악재 내더라도 48만 원, 이 자리는 에코프로 BM 기분 가치도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건 말이 안 되지. 난 이거 방어할 거야. 악재 나와도 난 방어할 거야. 악재 나와도 방어할 거야. 자금이 부족하네. 그래도 방어할 거야. 나는 계속 저점을 48만 원에서 높이려고 하는 시도를 할 거야. 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다 이거죠. 배터리는. 그래서 에코프로가 48만 원에서 계속 저점을 높이는 게 2,500에서 2,600으로 가는 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자 봐봐요. 매물대가 작년도 10월달, 그 다음에 12월달 이 기간 동안 쌓여있잖아요, 여러분. 이 매물을 잡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낙폭가대로 올라가든 다른 새로운 호재가 터트리든 아니면 전체 시장이 커져서 유동성이 더 늘어나든 이유는 나중에 얼마든지 다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고 돈이 반응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48만 원의 방어를 했으니 이제 중요한 거는 62만 원대에서 65만 원대 요 매물을 넘어가야 이제 70만 원대 중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주식을 잘 봐야 되냐면 LG화학이 50만 원을 넘어가주는 흐름이 그 다음에 나와야 돼요. LG화학이 50만 원 넘어가주는 흐름이 그 다음에 나와야 되고, 그리고 같이 손잡고 가는 주식이 포스코 홀딩스. 그럼 나도 꼬리를 좀 달아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47만 원에서 49만 원에 대한 꼬리가 달리는 시도가 나와야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낙폭가대, 즉 중요 가격대가 회복되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나와야 방해꾼이 사라지는 거예요. 현재 코스피 2600 지수 요 구간에서 나 하락으로 가고 싶은데 이런 신호들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터리는 에코프로가 48만 원부터 높아진 시도가 이제 나왔으니 그 다음부터는 62에서 65만 요 매물에서 맞고 밀리고 이런 식으로 물량들을 계속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흐름들이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 LG화학과 포스코홀딩스 같은 주식들이 나와야 중요 가격대, 즉 싸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이 가격대에서 이제 그 매수가 붙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바텀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추세를 돌리는 신호는 아니고 나 이제 후발주에서 그동안 할인됐던 거래 가격대들은 이제는 사라질 거야. 2,600대 회복이 됐으니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같이 보셔야 될 게 자동차가 죽으면 안 돼요. 현대자동차가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직전 고점 21만 원 넘어갔었고,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자동차는 죽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현대차나 기아는 추세가 무너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직전 고점 부근에서 머물러야 돼요. 이런 포인트들이 나온 상태에서 SK하이닉스 다시 가자. 우리 직전 고점 14만 5,400원, HBM3 모멘트 한번 더 보자 버려. 그리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7만 7, 8천 원에 안착되는 시도가 나와야 코스피 지수 2,600 이상에서 나는 계속 시장을 키워갈 거야 라는 게 시장이 주는 이제 메시지라고 보고 거기에 이제 순응하면서 전략을 이어가면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그 말씀해주신 그 산업군 내의 종목들 가운데서 상승 여력이 좀 높아 보이는 쪽은 하이닉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종목을 물어보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어요. 한 종목을 찝는 게 아니라 네. 이 종목을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라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그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산업 내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를 물어보면은 그거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오늘 그 종목들 네. 중에서 하이닉스가 보합권에 마감됐는데 하이닉스 지금 가격 매력적인가요? 저희는 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조정 구간 13만 원 깨지는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는 매수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추가를 한다면 전고점 돌파되는 거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종목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같이 우선주 좀 보자.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이 세 종목 정도도 반도체 섹터 내에서 가장 좀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 밀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쪽을 공략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배터리는 에코프를 보면서 LG화학과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자동차는 이미 보유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조정이 났을 때 공략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삼성바이오 80만 원 깔아놓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업 줄어드는 거 보면서 얘네들 위주로 거래하시면 되겠다. 이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 듣고 셀트리온도 지금 매력적이라고 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내용까지 들어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연휴 전 마지막,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마감 증권통과 함께해 주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